안녕하세요, 빌프리트입니다. 정강 초반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전은 1.10 베타 패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드는 사용하지 않는 순정 바닐라입니다. 일단 정강 제국은 난이도는 전설 명예가 아니라 전설로 피로 하겠습니다. 건설하는 것이다. 어둠마저 집어삼키려는 듯 이글거리는 정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특수한 팩션 특성이라고 하면은 악명이라는 자원을 사용하는데요. 악명은 이제 싸우면 싸울수록 늘어나고 약탈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많이 늘어나는 자원인데요. 이걸 모아가지고 이것도 레벨 등급이 있거든요. 레벨 등급을 3등급까지 올리면은 세력 전체에 불굴이라는 효과가 걸립니다. 여긴데요. 두려움을 3레벨 보시면은 아이고 세력 전체에 불굴 효과가 있죠. 이게 이제 전투 중에 사기가 떨어져도 도망가지 않는 특성인데 이 특성을 가지고 거북이 방진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진짜 뚫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수동 전투를 굴리시면 굴리실수록 이득을 많이 보게 되죠.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게 초반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심지어 만족도가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외교 관계도 다 최악이기 때문에 초반 넘기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제 초반 넘기는 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략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강 또 특성이라고 하면은 정강 자체가 이제 가문 영지 수입 감소가 4분의 1 토막이 나요. 4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수입이 턴당 턴골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손해인데요. 가문 영지가 1500인데 500이 까이네요. 일단 처음 이제 정강에 들어가면은 봐야 할 거는 부속 장비인데요. 이렇게 4개나 있네. 그리고 이렇게 은퇴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좋은 거는 이제 손자병법하고 그리고 탄해경 그리고 물시계 정도가 정말 좋은 거라서 게임 할 때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리셋해줘가지고 계속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눈앞에 순욱이 있는데 순욱은 자동 위임으로 잡아줍니다. 생포 확률이 85%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잡는데 수동 컨트롤로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정강이 순욱을 세게 때려가지고 순욱을 죽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자동 위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이제 악명 획득하는 거 보셨죠? 등용합니다. 언제나 위를 향하라. 충원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그 턴에 이제 태원으로 가서 태원도 점령해 줍니다. 목소리를 높여라. 태원은 이제 첫 도시가 될 도시인데요. 전설 난이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초반에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강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팩션이기 때문에 병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수들만 컨트롤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수 컨트롤만 해가지고 점령을 할 거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나마 성벽이 없기 때문이죠. 마을이라서 그냥 마을 일반 마을이라서 일단 시작하시게 되면은 정면인데 정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포탑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포탑을 많이 맞습니다. 포탑이 솔직히 말해서 3타로에서 제일 아픈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옆쪽으로 진입을 할 건데요. 옆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만 2개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무력화시켜도 포탑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병력을 보이게 배치를 하면은 이제 수비 병력들이 이곳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신보병이거든요. 은신보병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놓고요. 유격 배치도 됩니다. 유격 배치라고 요 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수들이 핵심인데, 장수들 같은 경우에는 숲속에 숨겨줍니다. 은신 표시거든요. 은신 표시가 나오게 숨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가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여기에도 방어병력을 배치하면은 이 포탑을 날로 먹기가 조금 귀찮아집니다. 시작하면은 바로 얘네들은 병력 가까이 갈 때까지 이 병력의 존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성전에서 여기를 점령하면 이제 포탑이 점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신 보병대로, 은신 도끼대로, 맞나? 맞네요. 도끼 은신대로 이것을 점령한 다음에 진입하면은 이 포탑은 우리를 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네까지는 쏘죠. 그래도 4대 맞을 거를 2대만 맞아지니까 장군이 살기가 편합니다. 일단 여기 빨리 돌리자. 큰 대단한 전투도 없고, 전투도 없고. 자, 이제 점령하죠. 여기 점령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전을 앞쪽으로 내세우고, 종전이 몸빵을 다 했죠. 종전 몸빵으로 점령하는 게 좋습니다.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편하게 컨트롤을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때리고, 빼준 다음에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거리면은 애들이 이제 도망갈 준비가 된 건데 지금 도망치죠. 이때 좀 더 거쳐가지고 하얀 깃발 나올 때까지, 저렇게 방금 하얀 깃발 떴죠. 하얀 깃발 나올 때까지 때립니다. 빨간 깃발은 애들이 이제 사기가 수습되면은 다시 돌아와요. 하지만 하얀 깃발은 다시 전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병이 남았는데 여기 방책이 있어서 바로는 갈 수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돌아서 진입을 해줍니다. 저쪽은 포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나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죠. 때문에 이쪽으로 후문으로 진입해주고요. 다시 한번 종전을 좀 앞쪽으로 해서 화살 몸빵을 시키고, 정강 빨라가지고 저기까지 가시면 다음 궁수 한 부대를 열심히 때려줍니다. 이 부대만 폐주시키면 전투는 끝나요. 궁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컨트롤 안 해도 그냥 때려도 잡습니다. 딱 3부대가 뵙기되니까 전투가 끝나죠. 그러면은 병력 손실 없이, 아까 약간 위태로운 승리였잖아요. 결정적인 승리로 바뀝니다. 둘이 장소 둘로만 300킬? 250킬 넘게 했네요. 그리고 병력은 전혀 손실이 없고요. 피해 준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초반 태원은 정말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저 병사들이 이제 그 다음 도시까지 이제 전투를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핵심 전력이 돼요. 여기서 자동 위임을 했으면 저 병력이 많이 까이기 때문에 다시 충원할 때까지 턴 낭비가 됩니다. 일단 첫 도시니까 첫 도시는 점령을 해주고요. 약탈하면 악명이 올라서 좀 좋긴 한데, 처음은 어차피 첫 도시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점령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성장이 있는데요. 얘는 그냥 철거해 주시고 세금 징세소를 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기반이 생겼으니까 외교로 가서 장현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장현과 교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300금이죠. 의견 조정. 턴고를 말고 지불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조금 줍니다. 이거밖에 안 줘도 돼? 70원을 주긴 하지만 매턴 300금을 얻기 때문에 훨씬 나은 이득이죠. 그리고 턴을 넘겨줍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첫 턴은 보내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턴에는 이제 순읍을 등용해 가지고
병력거를 뽑을 겁니다. 그 책사가 이제 후계자로 되어 있는 육정도 있는데요. 육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성능이 좋지가 못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기 때문에 순옥을 등용해 줘서 전리품을 가져와라. 병력을 뽑는 게 중요하고요. 정강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방금 이제 드래그 플레이인데 우클릭 한 상태로 냅두면은 여기 퍼센트 몇 기동력 퍼센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5% 이상이면은 매복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이동은 매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순옥을 뽑아주고요. 깨달음을 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나왔는데 다들 만족도가 충성도거든요. 충성도가 엄청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션에서 순욱은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고 불만이 적은 애라서 순욱이 정말 이제 후반까지도 핵심 장수가 됩니다. 일단 병력은 병력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 두 개를 뽑아주죠. 턴 마이너스 100골인데 하나 노병이네. 노병 말고 민병대로 하나 더 뽑아줍니다. 그리고 장수 레벨업 할 수 있네요. 레벨업은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전투에서 이로운 거고요. 그러니까 영웅 자체가 강화되고 위쪽으로 가면은 내정이 좀 강화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포를 등용한다고 하면은 여포가 재배치 비용이 꽤 비싸요. 12,000 정도 하는데 이 유연 특성을 먼저 찍어주면은 여포를 10,000원 이하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수를 죽여가지고 그 자리에 대타로 넣는 방법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동타 고유 유닛인 서량기병을 여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못 쓰게 되죠. 일단 아래쪽으로 가도 꽤 좋기 때문에 아래쪽을 먼저 찍어줍니다. 아까 처음부터 있던 애들 장비 좀 껴주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외교할 때 이거 주고선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물성장 매턴마다 한 번씩 확인해주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좋은 유닛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좋은 장수들이. 특히 여기서 이제 흔하게 초반에 볼 수 있는 장수로는 이제 하우연이 있고요. 하우연 같은 경우에는 조조가 비싸다고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맞다, 세감증세소 안 지었다. 세금증세소는 다음에 턴에 지을게요. 저것도 한 2턴 걸리는데 지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겨울 턴이 되는데요. 세금증수소 공공질서가 마이너스 되긴 하는데 초반에 이제 턴골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어줍니다. 바로 태세 일반으로 해서 받쳐 집어주고 여기도 그냥 해도 결정적인 승리긴 한데 최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특히 얘네들은 이제 가충원 돼가지고 손실을 입으면은 다음 또 턴 낭비가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수동 전투를 해줍니다. 행운이 밝게 빛나는 한 우리는 영광을 그리고 보리라. 여기 이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좀 왈가왈부가 많은 장수인데 만족도가 낮아가지고 한 10턴 좀 넘으면은 성공하면 애가 그냥 하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선 그 병력을 다른 장수한테 인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 사전에 그래서 일부러 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병력 보충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자, 시작하시면은 첫 위치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포탑이 이렇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 두 곳에서 모두 맞죠. 총 포탑 4개한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부대를 이동해 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쪽 루트를 좋아합니다. 이쪽 루트 같은 경우는 여기 진입할 때 이쪽 포탑이 여기까지밖에 못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하면은 포탑 피해를 전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쿄 은신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 포탑까지 점령을 해주면은 이제 포탑 피해는 아예 없다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여긴 배치하실 때 살짝 조심하셔야 될 게 포탑 사정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뒤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과 자, 일단 전투를 시작하자. 그러면 우리 병력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배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일단 병력거를 통해서 탑을 부수는 걸로 시작하죠. 여기서부터는 살짝 운빨입니다. 이 초반에 1렙들은 명중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말 맞아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대신에 이렇게 병력이 옆에 있다가 맞으면은 좀 이제 사기 저하가 될 수 있죠. 얘네들 왜 오냐? 원래 안 오는데?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네요. 그러면 그냥 때려줍니다. 원래는 장수로만 좀 툭하는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오면은 어쩔 수 없죠. 화살을 비를 퍼부어 줍시다. 자, 소리 때려줘.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원래 진짜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병력 손실 없이 잡아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뛰쳐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기병이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그냥 오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그래도 뭐 별 수 없죠. 뭐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때려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서 때리면은 애들이 포위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사기가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불굴이라는 게 저렇게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지 않는 효과를 말합니다. 정강 같은 경우는 나중 되면 얘네들이 절대 도망가질 않아요. 그게 좀 꿀입니다. 승리 선언하고요. 뛰쳐나오는 바람에 병력 손실이 좀 있었지만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총 합치면은 60명 정도 죽었네요. 정강이 혼자서 60명은 넘게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초반에는 이제 궁병들을 하고 포병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방금 전투에서는. 왜냐면 얘네들은 100%가 거의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충원해야 되거든요. 모두 이 일을 듣게 포병진 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치긴 했는데 그것 정도는 이제 한 턴 정도면은 회복이 됩니다. 이런 도시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 자, 그러면 이제 태원 공구 제작소까지 점령을 했고요. 이제 다음 진출은 내 보물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제 하동으로 내려가는데 이번에 패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농지가 이제 식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량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영지가 좀 비중이 높아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AI들이 농지를 먹으면은 열심히 이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지를 먹어야지 이제 식량이 늘어야지 이 하동을 점령해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당 농지부터 점령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 장량이 약해요. 얘 혼자밖에 없고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극한의 이득을 보면서 2턴 만에 지금 3턴 만에 여기까지 점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한 5턴 정도 걸려서 도착할 텐데 그 정도면 얘네가 이제 초반에 방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죠. 일단 1부는 태원 점령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